KBS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제주 사회를 진단하고 내년을 전망해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7시 뉴스 제주 시간을 통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잇따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자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제주에 이어서 이제 내년 6월이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고 또 전라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도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주만의 어떤 특별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중앙정부가 이 제주를 특별자치로 이렇게 하게 시범 실시한 이유는 말 그대로 시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지 제주만 특별자치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앙집권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다 보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게 큰 문제여서 네. 일단 제주부터 한번 특별자치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도 그렇게 가야겠죠. 저는 오히려 전국 17개 시도가 다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네. 그러면 제주만의 특별함을 더욱더 살리는 우리가 특별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16년이 지난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자치를 기대했던 제주였거든요. 예. 지금의 어떤 주민자치 현 주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에 국한돼서 본다면은 사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됐을 때는 주민자치 최선진 지역이었어요. 네. 가장 앞서갔었는데 근데 16년 동안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읍면동이 3,515개인데요. 그중에 그러니까 2022년 6월 기준으로 1,239개가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가 주민자치 후진 지역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도 지역이었다가 이제는 후진 지역으로 좀 전락해버렸다. 아쉽죠. 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렇게 오히려 도민들의 그 자치 체감도가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그 자치 체감도라는 것이요. 자치 규모가 작을수록 체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작은 단위 시군자치를 폐지했기 때문에 자치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기초자치 규모가 한 2,000명도 채 안 되고요.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한 7,000명 내외. 그리고 자치 분권이 가장 잘 돼 있다는 스위스도 한 4,000명. 결국 10,000명을 그렇죠. 10,000명을 넘지 넘지가 못하네요. 않죠. 왜 이렇게 규모가 적냐면은 그래야지 자치 체감도가 높기 때문이죠. 예.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풀뿌리 자치가 훼손됐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다른 시도에서 이제 모두 운영하고 있죠. 기초자치단체. 예.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조차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기초자치를 우리가 폐지를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폐지를 선택을 했고 중앙정부가 이제 받아들인 건데 이걸 다시 뒤집으려면은요 주민투표를 또 해야 되거든요. 주민투표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법상 우리가 원한다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초자치 도입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도민 선택에 의해서 폐지된 건데 네. 그걸 갖다가 다시 뒤집는 걸 요구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다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걸 실시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 이걸 제공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영훈 도정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어떤 부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보십니까? 아직은 뭐 이러쿵저러쿵 논하기엔 좀 시기상조 같은데 다만 그 오영훈 지사님께서 그 풀뿌리 자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난관은 있겠지만 뭔가 중도에 흐지부지되지 않고 뭔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초자치단체 뭐 도입, 부활 이런 걸 놓고 여러 모델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 지금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어떤 원칙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 지방자치가 됐던 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인데 이 민주주의 원형하면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고대 그리스 폴리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수천에서 수만 명에 불과했고 그래서 어떤 추천 민주제 또는 집정 민주제가 도입돼 갖고 진짜 시민이 그러니까 주민이 곧 어떤 정치 주체 주인공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도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대의제가 채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정치 주체 주인공이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되고 정작 주민은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자치를 한다면은 기초자치 차원에서는 가급적 정치 주체가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네.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어떤 추천민주제나 집정민주제도 좀 도입되는 그런 형태의 기초자치를 우리가 고민하고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민들의 자치 체감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떤 모형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의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나 단체장 이 중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네. 아니면 국회나 지방의회. 근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도 대의제를 하고 광역 차원에서도 하는데 꼭 기초까지도 대의제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초 차원에서는 어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자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자치에 적합한 건 아마 읍면동 자치가 아닐까. 그래서 읍면동 자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왕적 도지사의 그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읍면동 주민자치만으로 좀 한계가 있고 네. 직선시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선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직선시장제를 도입하려면은 뭐 시군자치를 부활할 건지 또는 행정지장 직선제로 갈 건지는 좀 논의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읍면동 주민자치와 어떤 직선시장이 결합된 형태의 기초자치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 자치가 기초자치단체 뭐 도입 논의 과정에서 있어서도 가장 혁신적인 안으로 거론이 되긴 했는데 그동안의 뭐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보면 좀 밀려나지 않았나 싶기도 했거든요. 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면동 자치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논의에서 밀려나는 경향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를 이야기한다면 원칙은 작은 단위 자치가 원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읍면동 주민자치라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했던 그 행정시장 직선제조차 중앙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읍면동 자치는 가능하다 보세요? 사실 2018년도에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도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TF팀을 꾸려서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을 마련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대통령 소송 자치분권위원회에 이게 시행 가능한지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왔는데 정부 방침하고 부합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개정하면 가능하다. 다만 단서를 달았어요. 제주도민, 제주도, 도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는 사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의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무산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비춰본다면은 이번에 다시 우리가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시한다면은 중앙정부가 구태여 반대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합니다. 것이다. 선례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전국에서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아직도 시범 운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걸 법제화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원래 주민자치 규정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규정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된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놓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제주특별법에 먼저 들어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제가 됐고 삭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시범 사업도 못 한다. 시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지금은 돼 있거든요. 현행은. 그래서 43개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걸 둘 수 있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읍면동에 원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거죠. 연장선상에서 보면 3년 전에 읍면동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민회가 출범을 했고 지금 2기 체제로 다시 닻을 올리면서 공동의장을 또 교수님께서 맡으셨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제주민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읍면동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네트워크, 도민협의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또 2기 때는 마을기금,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와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예. 그럼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주민회가 이제 1기는 그 2019년 9월 7일 날 출범을 했는데 사실 임기가 1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2020년 이제 9월 6일 날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 제주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읍면동자치 토론회도 열고 뭐 공개 질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읍면동자치 공론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봤고 사실 2기는요. 그 2020년 9월에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해서 2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대면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여름에 준비를 해서 이제 12월 1일 날 출범을 했군요.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 내년이면 이제 기초자치에 대한 도입 논의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좀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일단 기초자치 도입 논의가 우리가 보면은 뭐 시군자치냐 읍면동자치냐 이렇게 양자택일색으로 가는데요. 네.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왜냐하면 시군자치 도입됐다고 해서 읍면동자치를 안 할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읍면동자치와 시군자치를 다 할 건지 아니면은 읍면동자치만 할 건지 그러니까 기초자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2층제로 갈 거냐 단층제로 갈 거냐 이렇게 논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도입 논의가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결실을 맺어서 정말 도민이 원하는 기초자치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